끝까지 나는 다 듣는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맺는다. 그게 성공하는 사람의 마인드고,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쌤이 저보고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대표 중에 대학교 우리 교수님께서 한 번은 술자리에서 뭐 자기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냥 밑에서 막 쓰고 있는데, 너는 이 새끼야 뭐하냐 임마, 자꾸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딴짓 하냐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딴짓한 게 아니고 선생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잊어버릴까 싶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딱 한마디 말씀이, 야 넌 나중에 크게 성공하겠다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때 되게 친했던 그런 사이 교수는 아니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저를 알아봐준 건 아직도 기억나고, 그 다음 제가 유신하고 수능 강사할 때 대구에서 수능 강사하면서 제가 경북대 나왔거든요. 학력 세탁해 보려고 대학원을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려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은 그때 이제 토익 말고 탭스라는 게 처음 했던 게 서울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영어 저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탭스라는 시험을 그 당시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영어 학원을 다녔다니까요. 그 탭스 그거 따려고. 근데 이제 그 뒤로 너무 바빠가지고 결국 이제 뭐 학원 강사 잘 되고 이래가지고 서울대 대학원 대신에 경북대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그때 탭스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저는 이제 30대 그냥 강사였고, 그 당시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열 몇 명 같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수업 열심히 들었어요. 갱하고. 근데 한 번은 그 당시에 대구 경산 지역이 그 당시 눈이 되게 많이 왔어요. 제가 경산에서 대구까지 와야 되거든요. 왔다가 학원 강의하러 가거든요. 그 대구 동성로 가는 시내에 있었어요. 탭스 학원이.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수업을 그 당시에 2시간짜리 수업이었나? 90분짜리 수업이었나? 그런데 내가 한 수업 끝나기 15분인가 20분 전에 왔어요. 좀 충격이죠. 시작하고 15분이 아니라 끝나기 15분 전 정도에 도착했다고요. 제가 그래서 와서 쭉 뒤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난 뒤에 물었어요. 아니 그 뒤에 그 모자 쓰신 아저씨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머리를 삭발했어요. 그 선생님도 되게 훌륭한 선생님이었는데 저보다 더 웃겼어요. 저 그 선생님한테 교수법 많이 배웠는데 성함이 진짜 웃겨요. 이름이 인삼입니다. 인삼. 김인삼이더라고요. 아이가 둘인데 산삼, 그 다음에 한 명 홍삼, 자기 인삼이어서 장난치는 건 아니고 김인삼 선생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기억나는데 되게 선생님 훌륭한 재밌는 분이었어요. 김인삼 선생님 맞죠? 김인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수업 끝나고 저보고 이제 그 뒤에 아저씨는 늘 빨리 와서 수업 듣던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수업 끝날 무렵에 와서 이렇게 수업 들으러 이제 왔냐? 그때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죠. 선생님 사실은 알다시피 오늘 밖에 지금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경산에서 오는데 일찍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의 걸음으로 이렇게 계속 오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단 10분이라도 저는 선생님 수업을 놓치기 싫어가지고 그래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듣고 가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한마디 딱 해줍니다. 아저씨가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종강하는 날 감사 뜻으로 롤 케이크를 사가지고 있잖아요.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종강.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롤 케이크 드리면서 그 선생님이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이제 아저씨는 뭐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실 선생님 제가 유신학원의 전환길입니다. 진짜냐고? 그 당시에 막 광고도 많이 나오고 라디오에 뭐 이렇게 대구에서는 이제 유명하니까 몰랐다고. 되게 감동해요. 그렇게 겸손하시면서 저한테 그러냐고 하면서 선생님 저 뭐라고요? 선생님 수업도 수강생일 뿐이죠 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저보고 되게 많이 놀라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자기도 이제 제가 자랑스러운가 봐요. 수업 시간에 전환길이가 내 수강생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있는데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되게 아름다운 만남으로 기억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어쨌든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성공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결정돼요. 꼭 남들이 말하는 어떤 성공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은 없거든요. 뭐 출세했다 이런 것 같으면 뭐 객관적으로 성공은 자신의 원래 기준으로 삼는 것에 도달하면 성공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가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 시험 합격하면 그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정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밑바닥까지 갔다가 신용불량생활 10년 하다가 언젠가 빚 다 갚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그랬었어요. 일기장 보면은 내가 빚 이거 25억 다 갚고 죽으면 괜찮다라고 그저 스스로 늘 생각했고 그 뒤로 참 운이 좋아가지고 노량진에서 공무원 강의로서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서 빚 다 갚고 또 집도 아파트 한 채 사고 또 이제 여유 자금도 좀 생기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께서 그냥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우리 마을에 시골에 가면은 그게 이제 경로당에 모이면은 마을 주민들 손자 손녀들 할머니들의 그들이 이제 공무원 수험생이고 내 수업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을 아저씨가 제 전환기를 알고는 자기 집에 가 이야기 막 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소문이 다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가만히 계셔도 이미 스타가 돼 있어요. 아, 저 집 아들 참 성공했네 했다면서 훌륭하다면서. 그리고 우리 면사무소 공무원들 현직 제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또 우리 어머니 아시고 또 뭐 경로당에 오시던 또 보건지 이런 공무원도 오시지 않습니까? 정금강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 되게 저를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되지 않나 효도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 부끄럽지 않게 와이프한테 부끄럽지 않게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공부 잘하느냐 안 하고 그냥 건강만 하면 된다. 네가 되고 싶은 하고 싶은 건 하면 되지 뭘 늘 이렇게 생각했고 와이프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그래서 가정도 평안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빚 다 갚고 경제적으로 빚지지 않고 건강하고 이래 살면은 저는 성공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